예. 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이기는데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90%는 졌어요. 90%는 졌습니다. 가능한 거는 10%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0%를 90%로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KTX 그 예약을 해야 되는데 입석으로서 입석! KTX 새마을호 입석 있어요? 새마을호에 버스편으로 자전거 너무 멀고 하여간에 무조건 다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시리라고 보고 많이 이렇게 동참해서 해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박정희라는 키도 조그맣고 빼쪽 마른 그런 아주 얌전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탱크 몰고 서울시로 향했습니다. 누가 감히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등장할 때 우리나라 사정은 어땠느냐? 지구상에서 제일 꼴팔이 가난한 나라였어요. 정말 죽 한 끼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말해요. 지금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내 말씀드렸듯이 재벌 9명이 있죠. 예? 야, 삼성 그러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전 세계 도로를 쫙 도배질하는 게 현대자동차예요. 기아자동차.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박정희 아니면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일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말해요. 그 돈 한 푼 떼어먹지 않고 반은 포항제철 만들었고 반은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한 개가 지금 37개로 새끼를 쳤어요. 그리고 그 포항제철에서 나온 철은 대한민국을 전체를 도배질하다시피 한 아파트 구석구석에 다 들어갔고 다리 놓는 데 쓰이고 지하철 놓는 데 쓰이고 고속철도 놓는 데 쓰이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대한민국. 이거를 망치겠다는 놈들이 국회입니다. 국회. 이거를 망치겠다는 놈들이 촛불 시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겨 있습니다. 예, 오늘 가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덕수궁 정문 앞 4시까지 3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네, 거기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해요? 자, 나쁜 놈들 총알이 아까워 힘들어. 아유 감기야. 네. 운영부패 추방 시민연합회 윤영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앞으로 우추연 윤영 교수님의 이 감독이 되는 윤영 우추연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성규 장군님을 모셔서 애국적인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쌀쌀한데 우리 구호를 제가 연설하는 동안에 구호를 100번 정도는 할 겁니다.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구호를 하면서 좀 열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죄인이라고 하는 놈이 최근에 한 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 얘기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촛불 배후에 돈을 대줘갖고 촛불 시위를 하는 반란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헌법을 파괴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적 문재인이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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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93조가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입니다. 문재인이를 죽여라 하는 이유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명백하게 적국과 합세했죠?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무슨 짓을 했어요?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북한이 선언문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하는데 이놈이 적국의 수장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김정일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놈은 간첩이고 여적이죠. 문재인이는 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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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은 죽여라. 문재인이를 죽여라. 죽여라. 자, 가루를 내라고 합니다. 가루를. 진짜 문재인이는 맷돌 속에 집어넣고 돌려서 가루를 내야 될 대한민국의 여적입니다. 또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도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놈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무슨 짓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 46명을 이끌고 봉화 초대소로 들어가서 김정일에게 충성맹세하고 그 7박 8일 긴 여름밤을 미인계 똥방댕이를 만지면서 대한민국을 반역한 짓을 한 주동한 자가 누굽니까? 박지원이가 이거 여적질입니까? 아닙니까? 여적죄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박지원이를 여적죄로 죽여라! 박지원이를 죽여라! 죽여라! 자, 이 박지원이도 맷돌 속에 집어넣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바닷물에 뿌려야 될 놈입니다. 저는 이 박지원하고 문재인 요 두 마리만 죽여도 대한민국이 정화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박지원이가 문재인이가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반란하고 있는데 이 반란군의 중심 세력이 12만 종북 간첩 세력입니다. 그 촛불 들고 나가는데 멋모르고 쫓아가는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돈 5만 원 받고 나간 초등학교, 주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란군의 수계를 따라가는 거기에 구성원은 반란군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이제 반란군이 모여있을 때 계엄령 선포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나라가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성계 장군과 정몽주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기억나시죠? 고려 말에. 자, 그랬을 때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를 내리쳐서 죽인 자가 누굽니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여줬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찬란한 역사가 이제 500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정몽주가 이방원이를 죽이고 이성계를 죽였으면 고려의 그 역사는 또 계속됐을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문재인과 박지원이라고 하는 반란군을 제압하느냐? 반란군 요 박지원과 문재인 요 두 놈의 새끼들이 촛불이라고 하는 인공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이것을 제압을 해야 됩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이 제압해야 됩니다. 뭘로 제압해야 됩니까?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3번씩 가주셔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2016년 12월 23일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 시대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세 가지 글자, 세 단어. 개 뭡니까? 이 시대는 계엄령을 먼저 선포하느냐, 문재인이가 반란군 끌고 가서 헌법재판관들을 죽이느냐, 이 싸움입니다. 자, 계엄령을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자, 계엄령은 시대 정신이다. 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나라가 망하고 이거 하면 대한민국 사는 겁니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풀 버전으로 합니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자, 계엄령과 쿠데타가 뭐가 다릅니까? 쿠데타는 군대가 정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기어 나오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는 악입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국 상황이 문재인이란 놈이 반란군이 끌고 헌법재판관 9명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협박하고, 이 50대 언론사 이 개새끼들이 언론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탄핵을 또 이걸 주장하고 있는 이 개같은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여러분, 얼마 전에 추미애라고 하는 간첩 요놈이 2003년도에 이제 1947년 48년 이 어간에 이제 대한민국이 6.25가 나기 바로 직전에 이 남노당 패거리들이 제주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경이 들어가서 제압을 했습니다. 폭동을. 이 4.3 폭동을 2003년도 노무현 이 간첩 정권 당시에 2003년도에 이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놈이 누굽니까? 추미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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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를 죽여라. 추미애를 죽여라. 죽여라. 죽일 놈을 죽이지 못하면 김정은 천하가 와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일 놈을 죽이지 못하면 김정은 천하가 돼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태극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 진주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경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주보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애국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태극기 잘 들으셨죠? 이 태극기가 나라를 살립니다. 추미애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자, 여기 아까 책을 갖다 놓은 게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여기, 그거 말고 큰 책, 5.18 책. 5.18. 예. 여러분, 이 5.18 영상 고발 책을 듣거나 보거나 했던 분이 있으면은 태극기 흔들어 주십시오. 예, 반 이상이 듣거나 보거나 하셨네요.
반 이상이.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5.18 당시에 5.18이 언제 일어났죠? 1980년 5월 18일 날 일어난 걸 5.18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5.18을 북괴군이 기념을 해요, 안 해요? 5.18은 북괴군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저 내란 수괴와 함께 협조해서 이제 내란을 일으킨 것이 5.18입니다. 이 5.18에 북괴군 478명을 얼굴 대조를 통해서 그놈들이 지금은 북한의 고위 당직자가 돼 있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이 책이. 자, 그러면 이 책은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로서 이제 대통령께서 8명의 대장군과 441명의 장군단을 설득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엄청난 책이죠. 이 책을 대한민국 국민들 다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내려왔던 이 반란군의 이 젊은 얼굴하고 30년 40년이 된 지금 고위 당직자가 돼서 이제 어깨에다가 훈장과 이걸 주렁주렁 달고 있는 놈들을 다 대조해서 밝혀낸 겁니다. 이제는 사진 기술이 발전되고 해서 이 눈가에 주름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 한 명 한 명 해서 밝혀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478명. 중요합니다. 4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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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국가 전복을 위해서 북괴군이 저지른 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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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18을 이제 민주화로 만들어준 장본인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이의 똘마니 김무성이가 내무부 차관을 하고 하면서 요 김무성 요 세력들이 5.18을 뭘로 만들어줬어요? 민주화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군인은 5.18에 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반란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군대가 이 누명을 쓰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이 책이 나왔으면은 김관진 안보실장은 군 출신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18의 진실을 밝혀야 되지요. 김관진이는 5.18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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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북괴군이 내려와서 이 짓을 했다면 국정원장 이병헌은 5.18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됩니까? 국정원장 이병헌은 간첩질 그만하고 5.18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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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한민구는 5.18 진실을 밝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민구는 이제 종북질 그만하고 5.18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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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의 대장들이 있는데 8명의 대장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5.18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8명의 이제 대장들은 5.18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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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 책을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직무대행께서 441명의 장군단 불러놓고 그 앞에다 다 얹혀놓고, 자 보자. 김유송이라고 하는 놈도 이제 5.18 때 내려왔다. 내려왔다. 또 황장엽이라고 하는 자도 5.18에 내려왔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다. 황장엽이도. 그 다음에 강명도라고 하는 교수, 이놈아도 5.18 때 내려온 북괴군이다. 위장 귀순이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군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441명의 장군이 대한민국 5천만을 반역하느냐, 대한민국 5천만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계엄령 선포하느냐,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441명의 장군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한민국 1조,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더 크게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주권은 공 따라하십시오. 국민이 명령한다. 441명의 장군들은 들으라. 5.18에 북계군이 내려온 이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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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들 441명의 장군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국민들이 441명의 장군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5.18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외면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니들의 모가지를 밟아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맷돌의 갈림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2014년 12월 19일 날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촛불 시위에 저 새끼들이 나와서 뭐라고 써놓고 나갑니까? 통진당 해산 무효다. 이석기 석방하라. 자, 이게 뭐지요?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되는 이유가 통진당을 회복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을 잡아내고 반공투사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박근혜다. 박근혜다. 국민을 대신해서 혼자서 싸우다가 탄핵이라고 하는 저희 국회의원 개새끼들 234명에 의해서 헌재 해부됐는데, 이제 그분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이제 이 헌재에 가서 수모를 당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반공투사 애국투사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구해야 됩니까? 국민이 구해야 됩니다. 국민이 구해야 됩니다. 국민이 구해야 됩니다. 내일 덕수궁 대한문에서 이제 오후 4시에 애국 투사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흔들어야 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대한문에 모여야 됩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자자자작 대한민국 자자자자작.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엄령이 이 나라 살릴 것입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한성주 장군님께 힘을 북돋아주는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한성주와 함께 한성주 우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열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 서울 강화문 촛불 시위 때에 100만, 150만, 230만 명까지 촛불이 난동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9일날 국회에서 아까 우리 윤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의도 똥개들이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탄핵시킨 그 다음날 10일날 서울에서 집회를 했는데 구름처럼 모여가지고 엄청난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보수연합 애국 시민들은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쪽에는 숫자가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징조 아닙니까?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 10마디 100마디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처럼 많이 모여주는 것이 바로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일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서 우리 한성주 장군께서 연설을 할 것이고 부초연 우리 윤용 교수님께서 연설을 하실 것입니다. 윤용 교수님은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서울에서 연설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오늘 제대로 연설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윤용 교수님 같은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는 것입니다. 한성주 장군과 같은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저 촛불을 이 태극기의 바람으로 완전히 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완전히 꺼버리자. 태극기의 바람으로 저 사악한 촛불을 완전히 꺼버리자. 그리하여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대통령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열기를 보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죠? 손에 타깃기를 들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쫙 한번 찍을게요. 가져가시면 돼요. 이걸 들고 말이죠. 네, 쭉 나눠주세요. 여기 지금요 이 카메라 찍는 분은 바로 유튜브요. 그게 올라가고 신화섭입니까? 윤에스드 PD. 윤에스디. 네, 안녕하세요. 한성주 장군의 시사 브리핑 윤에스더가 바로 접니다. 윤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하라 종이가 저 뒷부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좀 뒤에까지 다 나눠주시고요. 대구에서도 한번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애국가 부르면서. 그래서 이것도 오늘 애국가 1절 부르면서 계엄령 선포하라 저 뒤에도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고 애국가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님. 네. 자, 애국가를 우리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이거 좀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게 지금 대통령께 가는 메시지입니다. 유튜브로 대통령께서 이걸 보실 겁니다. 국민들이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자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도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탄핵을 기각하라. 탄핵을 기각하라. 탄핵을 기각하라. 군대야 나와라. 군대야 나와라. 군대야 나와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군대야 나와라. 군대야 나와라. 여러분,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은 언론이 약간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촛불만 비춰주고 우리 쪽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MBC가 제일 먼저 우리 쪽에 헌법재판소 앞에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우리 쪽을 보도해 주는데 선발됩니다. 우리 앞으로 MBC를 많이 시청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시청료를 내서 운영하는 KBS는 방송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될 이 KBS는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고 MBC가 중립적 방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MBC를 시청합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MBC를 시청해요. 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아시죠? 조선일보는 우리 보수 대연합에서 그동안에 1등 신문으로 키워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TV조선이라는 종편방송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이번에 가장 악질적인 반대편에 섰다 이 말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앞장을 서서 보수 신문을 선동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조선일보의 힘을 빼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문은
구독을 안 하면은 신문을 안 보면 그 신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1차적으로 표정을 해서 조선일보를 구독 거부운동을 하자. 조선일보를 보지 말자. TV조선을 시청하지 말자. 이걸 바로 2017년도 내일 모레 1월 1일부로 조선일보 불매운동을 전개합시다. 여러분, TV조선 종편방송을 불시청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MBC를 많이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 촛불들이 오늘 같은 태극기 하나 없이 촛불 만들고 왜 밤에 하겠습니까? 밤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공산사회주의는 그 공산사회주의 종주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게 해체됐다 이 말입니다. 그 동군이 무엇이 전부 다 공산사회주의는 몰락을 해버렸는데 저 북쪽에 김정은이만 철통같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아니 그걸 좋다고 그걸 찬양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세상 대한민국에서 종북을 하고 있는데 그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으로 가라. 북한으로 추방하자. 왜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그 빨갱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빨갱이 세상 돼버리면요, 우리 다 계신 분 알겠지만은 우리 재산 이거 전부 다 몰수당입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거예요. 사유재산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저 촛불 세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신을 바로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어가지고 대통령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바로 경제 대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모읍시다. 한승주 장군 만세! 윤영 교수 만세! 우리 모두 만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밑에 빨간 모자를 쓴 ROKMC 우리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여기 모인 진주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열심히 달려온 72살 박일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베트남전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과연 탄핵되어야 합니까? 탄핵되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세월호를 물에 빠뜨렸습니까? 대통령은 기각되어야 하지요. 탄핵을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국회는 해산해야 됩니다. 박지원, 문재인, 김무성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빨갱이는 김정은이 밑으로 가라! 가라! 북한으로 가라! 가라! 대통령은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
애국 시민이 지켜야 합니다. 광화문에 100만 명 모였다 하는데 과연 100만 명 됩니까? 100만 명이 많습니까? 애국 시민 4천만 5천만이 많습니까? 애국 시민이 많습니다. 애국 시민이 많습니다. 17일 날 헌법재판소 청와대 앞에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이 모여서 촛불을 우리의 열기로 꺼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을 기각하라. 탄핵을 기각하라. 탄핵을 기각하라. 탄핵을 기각하라. 탄핵을 기각하라. 탄핵을 기각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여러분이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미니어 전당이라는 그 국회에서 청문하는 거 봤죠? 그 청문회 때에 그 박영선이라는 국회의원이 세월호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느냐, 무슨 주사를 맞았느냐, 뭘 했느냐. 어제 보니까 여자 그 간호장교 대의 당당하게 답변하는 걸 봤지요. 그런데 뭐 사진을 두개놓고 뭐 수술한 자국이 있니 없니, 무슨 뭐 대반 주사를 맞았느니, 이런 유치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건강을 65살이면 경정기에 좋은 주사도 받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사 맞는 거 아닙니까? 약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말씀 하셔요. 뭘 화장을 찍게 했니 이사인데 내가 좀 이따 내려갈게. 화장 안 하나?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쌍꺼풀을 해도 아무 말이 없더니만은 왜 박근혜는 화장을 찍게 했다고 이유를 겁니까 여러분?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쁜 놈들입니다. 쌍꺼풀은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 할머니의 또 애타는 마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 밑으로 내려가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할머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할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씨를 여자라고 너무 몰짱이 보시고 온 사람들에게 이래 사서는 이래 망신을 씌워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내가 가슴이 너무 맥히가 있어요. 너무 한이 많습니다. 우리 박근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박근혜가 이제 다 살아나서 우리 제자리 잘 앉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럼요. 예. 예. 박근혜 제자리 좀 앉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네,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옳소. 우리 할머니가 울면 자, 여기 한 애국 청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예, 저 두 개를 같이 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경남 진주시 칠암동 거주하는 최기원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우리가 기소에 있어서 국가 기소가 있고 검사 기소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는 하야를 외쳤는데
하야는 우리가 내란죄든지 외란죄를 아니고서는 하야가 행성이 안 됩니다. 예, 하야는 일단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이 지금 모셔서 애국적인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쌀쌀한데 우리 구호를 제가 연설하는 동안에 구호를 100번 정도는 할 겁니다.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구호를 하면서 좀 열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죄인이라고 하는 놈이 최근에 한 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 얘기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촛불 배후에 돈을 대줘갖고 촛불 시위를 하는 반란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헌법을 파괴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적 문재인이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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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93조가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입니다. 문재인이를 죽여라 하는 이유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명백하게 적국과 합세했죠?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무슨 짓을 했어요? 주권국가가 유엔에 가서 북한이 선언문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하는데 이놈이 적국의 수장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김정일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이놈은 간첩이고 여적이죠. 문재인이는 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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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은 죽여라. 문재인이를 죽여라. 죽여라. 자, 가루를 내라고 합니다. 가루를. 진짜 문재인이는 맷돌 속에 집어넣고 돌려서 가루를 내야 될 대한민국의 여적입니다. 또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도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이놈이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무슨 짓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언론사 대표 46명을 이끌고 봉화 초대소로 들어가서 김정일에게 충성맹세하고 그 7박 8일 긴 여름밤을 미인계 똥방댕이를 만지면서 대한민국을 반역한 짓을 한 주동한 자가 누굽니까? 박지원이가 이거 여적질입니까? 아닙니까? 여적죄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박지원이를 여적죄로 죽여라! 박지원이를 죽여라! 죽여라! 자, 이 박지원이도 맷돌 속에 집어넣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바닷물에 뿌려야 될 놈입니다. 저는 이 박지원하고 문재인 요 두 마리만 죽여도 대한민국이 정화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박지원이가 문재인이가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반란하고 있는데 이 반란군의 중심 세력이 12만 종북 간첩 세력입니다. 그 촛불 들고 나가는데 멋모르고 쫓아가는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돈 5만 원 받고 나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란군의 수계를 따라가는 거기에 구성원은 반란군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광화문 내거리에 이제 반란군이 모여있을 때 계엄령 선포해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나라가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성계 장군과 정몽주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기억나시죠? 고려 말에. 자, 그랬을 때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를 내리쳐서 죽인 자가 누굽니까? 입질 그만하고 5.18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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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한민구는 5.18 진실을 밝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민구는 이제 종북질 그만하고 5.18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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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의 대장들이 있는데 8명의 대장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5.18 진실을 밝히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8명의 이제 대장들은 5.18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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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 책을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 직무대행께서 441명의 장군단 불러놓고 그 앞에다 다 얹혀놓고 자 보자. 김유송이라고 하는 놈도 이제 5.18 때 내려왔다. 내려왔다. 또 황장엽이라고 하는 자도 5.18에 내려왔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다. 황장엽이도. 그 다음에 강명도라고 하는 교수, 이놈아도 5.18 때 내려온 북해군이다. 위장 귀순이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군들, 니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441명의 장군이 대한민국 5천만을 반역하느냐, 대한민국 5천만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계엄령 선포하느냐,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441명의 장군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여러분들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한민국 1조,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더 크게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주권은 궁 따라하십시오. 국민이 명령한다. 441명의 장군들은 들으라. 5.18에 북해군이 내려온 이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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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들 441명의 장군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국민들이 441명의 장군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5.18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외면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니들의 모가지를 밟아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맷돌의 갈림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2014년 12월 19일 날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촛불 시위에 저 새끼들이 나와서 뭐라고 써놓고 나갑니까? 통진당 해산 무효다. 이석기 석방하라. 자, 이게 뭐지요?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되는 이유가 통진당을 회복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을 잡아내고 반공투사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박근혜다! 박근혜다! 국민을 대신해서 혼자서 싸우다가 탄핵이라고 하는 저희 국회의원 개새끼들 234명에 의해서 헌재 해부됐는데 이제 그분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예. 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이기는데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90%는 졌어요. 90%는 졌습니다. 가능한 거는 10%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0%를 90%로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아이고 KTX 그 예약을 해야 되는데 입석으로서 입석
KTX 새마을호 입석 있어요? 새마을호에 버스편으로 뭐 자전거 너무 멀고 하여간에 무조건 다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시리라고 보고 많이 이렇게 동참해서 해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박정희라는 키도 조그맣고 빼쪽 마른 그런 아주 얌전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탱크 몰고 서울시로 향했습니다. 누가 감히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등장할 때 우리나라 사정은 어땠느냐? 지구상에서 제일 꼴팔이 가난한 나라였어요. 정말 죽 한 끼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말해요. 지금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내 말씀드렸듯이 재벌 9명이 있죠. 예? 야, 삼성 그러면요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 전 세계 도로를 쫙 도배질하는 게 현대자동차예요. 기아자동차.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박정희 아니면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일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 받아가지고 말해요. 그 돈 한 푼 떼먹지 않고 반은 포항제철 만들었고 반은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한 개가 지금 37개로 새끼를 쳤어요. 그리고 그 포항제철에서 나온 철은 대한민국을 전체를 도배질하다시피 한 아파트 구석구석에 다 들어갔고 다리 놓는 데 쓰이고 지하철 놓는 데 쓰이고 고속철도 놓는 데 쓰이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대한민국. 이거를 망치겠다는 놈들이 국회입니다. 국회. 이거를 망치겠다는 놈들이 촛불 시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겨 있습니다. 예, 오늘 가시면은 많은 분들에게 연락해서 내일 덕수궁 정문 앞 4시까지 3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네, 거기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해요? 자, 나쁜 놈들 총알이 아까워 힘들어. 아유 감기야. 네. 부정부패 추방 시민들한테 윤영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앞으로 우추연 윤영 교수님의 이 감독에 드는 윤영 우추연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성규 장군님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여줬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찬란한 역사가 이제 500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정몽주가 이방원이를 죽이고 이성계를 죽였으면 고려의 그 역사는 또 계속됐을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문재인과 박지원이라고 하는 반란군을 제압하느냐, 반란군 요 박지원과 문재인 요 두 놈의 새끼들이 촛불이라고 하는 인공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이것을 제압을 해야 됩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황교안 국무총리님이 제압해야 됩니다. 뭘로 제압해야 됩니까?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면 선포하라 3번씩 해주셔요. 계엄령을 선포하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2016년 12월 23일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 시대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세 가지 글자, 세 단어. 개 뭡니까? 이 시대는 계엄령을 먼저 선포하느냐, 문재인이가 반란군 끌고 가서 헌법재판관들을 죽이느냐, 이 싸움입니다. 자, 계엄령을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자, 계엄령은 시대 정신이다. 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나라가 망하고 이거 하면 대한민국 사는 겁니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풀 버전으로 합니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계엄령은 시대의 정신이다. 자, 계엄령과 쿠데타가 뭐가 다릅니까? 쿠데타는 군대가 정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기어 나오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는 악입니다. 그러나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국 상황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반란군이 끌고 헌법재판관 9명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협박하고, 이 50대 언론사 이 개새끼들이 언론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탄핵을 또 이걸 주장하고 있는 이 개같은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다. 국가 비상사태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여러분, 얼마 전에 추미애라고 하는 간첩 요놈이 2003년도에 이제 1947년 48년 이 어간에 이제 대한민국이 6.25가 나기 바로 직전에 이 남노당 패거리들이 제주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경이 들어가서 제압을 했습니다. 폭동을. 이 4.3 폭동을 2003년도 노무현 이 간첩 정권 당시에 2003년도에 이 폭동을 민주화로 만들어준 놈이 누굽니까? 추미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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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를 죽여라! 추미애를 죽여라! 죽여라! 죽일 놈을 죽이지 못하면 김정은 천하가 와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일 놈을 죽이지 못하면 김정은 천하가 돼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태극기를 들은 겁니다. 우리 진주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경합니다라고 하면서 마주보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애국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태극기 잘 들으셨죠? 이 태극기가 나라를 살립니다. 추미애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자, 여기 아까 책을 갖다 놓은 게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여기, 그거 말고 큰 책, 5.18 책. 5.18. 예. 여러분, 이 5.18 영상 고발 책을 듣거나 보거나 했던 분이 있으면은 태극기 흔들어 주십시오. 예, 반 이상이 듣거나 보거나 하셨네요. 반 이상이.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5.18 당시에 5.18이 언제 일어났죠? 1980년 5월 18일 날 일어난 걸 5.18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5.18을 북괴군이 기념을 해요, 안 해요?
5.18은 북괴군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저 내란 수괴와 함께 협조해서 이제 내란을 일으킨 것이 5.18입니다. 이 5.18에 북괴군 478명을 얼굴 대조를 통해서 그놈들이 지금은 북한의 고위 당직자가 돼 있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이 책이. 자, 그러면 이 책은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로서 이제 대통령께서 8명의 대장군과 441명의 장군단을 설득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엄청난 책이죠. 이 책을 대한민국 국민들 다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내려왔던 이 반란군의 이 젊은 얼굴하고 30년 40년이 된 지금 고위 당직자가 돼서 이제 어깨에다가 훈장과 이걸 주렁주렁 달고 있는 놈들을 다 대조해서 밝혀낸 겁니다. 이제는 사진 기술이 발전되고 해서 이 눈가에 주름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 한 명 한 명 해서 밝혀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478명. 중요합니다. 4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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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국가 전복을 위해서 북괴군이 저지른 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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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18을 이제 민주화로 만들어준 장본인이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이의 똘마니 김무성이가 내무부 차관을 하고 하면서 요 김무성 요 세력들이 5.18을 뭘로 만들어줬어요? 민주화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군인은 5.18에 이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반란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군대가 이 누명을 쓰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이 책이 나왔으면은 김관진 안보실장은 군 출신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18의 진실을 밝혀야 되지요. 김관진이는 5.18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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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북괴군이 내려와서 이 짓을 했다면 국정원장 이병헌은 5.18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됩니까? 국정원장 이병헌은 간첩